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선 뭐 이 정도의 답변이 전부일 거예요. 서비스에선 당연히 인사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인사는 기본이야. 서비스에서 인사가 굉장히 기본이지만서도 그것 또한 받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진짜 겪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기간 동안에 불편이 이만큼 생겼고,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 도움을 찾는 불편이 또 요만큼 생겼고, 나를 도울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결국 이거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오늘은 인사라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인사는 다양한 개념적인 배경도 있겠지만 우선은 행동이죠. 네, 뭐 안녕하세요든 반갑습니다든 어서오세요든 뭐 좋은 아침입니다든 말이죠. 우리 정말 당연하게 뭔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오고 교육해오고 해왔고, 하지만 정작 왜 해야 되는가? 에 대해선 뭐 이 정도의 답변이 전부일 거예요. 서비스에선 당연히 인사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인사는 기본이야. 서비스에서. 근데 오늘은 좀 더 이 이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탐구를 해보기 위해서 이 콘텐츠를 마련했어요.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다들 인사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어디 서비스 현장들을 돌아다녀 보면은 인사란 거를 제대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사가 굉장히 기본이지만서도 그것 또한 받기가 어렵습니다. 뭐 대단한 인사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매장에 들어섰을 때 뭐 어서오세요든, 나갈 때 네, 좋은 하루 되세요든, 네, 다음에 또 오세요든, 요즘은 더더욱 진짜 겪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인사는 정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 행위인데, 총 5가지로 그 인사의 효과에 대해서 정리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쭉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효과,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바로 고객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링크 서비스, 고객과 링크하라 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 소개할 건데, 바로 그 링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예요. 인사가. 그럼 왜 고객과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되느냐? 인사가 왜 그런 관계를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선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고객의 여정이 한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객 여정은 고객이 도착해서부터 나갈 때까지, 혹은 더 넓게 본다라면은 이 브랜드를 알게 된 순간, 알게 되기 전 순간부터도, 브랜드를 알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도 그 이후 순간까지도 이제 전부를 포함하는데, 고객과의 관계 형성이 서투르고 되지 않는다면은 그 전체 여정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서비스 접점에서가 우리가 제공하는 게, 우리가 제공하는 것 같지만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게 서비스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코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가 우호적이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해서 서비스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부정적이라면은 좋게 될 것도 안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런 점에서 인사의 첫 번째 효과는 고객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왜 인사가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사는 말이 인사지 결국은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네, 저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 당신을 돕고 싶은 사람입니다 를 얘기하는 게 결국 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하는 게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난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의미입니다. 솔직히 그런 말을 듣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겠어요? 이 앞에 있는 그 접점원과 굉장히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신뢰관계가 형성된 걸 바탕으로 그 이후의 여정도 좋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첫 단추로서의 효과가 있습니다. 고객하고의 이제 신뢰관계가 고객 여정 간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고객은 어떤 내가 서비스 과정에 있을 때 느끼는 불편이나 불만을 바로바로 얘기해서 해결하지 않고 우선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낯선 공간에서 화장실을 찾는다고 했을 때 내 눈앞에 직원이 바로 있더라도 바로 화장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선 우리가 찾다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다가 못 찾겠을 때 직원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날 도움 줄 사람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 고객을 찾아서 질문을 해서 그걸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죠. 우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기간 동안에 불편이 이만큼 생겼고, 이 불편을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 도움을 찾는 불편이 또 요만큼 생겼고, 이 끝에서야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 고객은 불편을 겪었어요. 근데 실제 고객 여정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고객 노력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고객이 여정에서 서비스를 겪고 있는 동안 얼마나 감정적이든 물리적이든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가 실제 어떤 특별한 경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소리까지도 있어요. 근데 결국 고객은 이제 이런 여정을 각 단계마다 계속 밟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신뢰관계를 통해서 고객과 링크해 놓는다면은 고객은 내가 언제든지 나를 도울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이 고생도 기간이 줄어들고 항상 나한테 집중을 하고 있을 거니 이 한 접점 상황에서의 전체 고객이 느끼는 이 불편이 획기적으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로요? 밝게 인사하는 것 단 하나로요. 근데 물론 여기서 그 인사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고객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인사여야 돼요. 그냥 인사가 아니라 신뢰관계를 주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면은 이 고객의 불편 여정을 이런 식으로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나를 도울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결국 이거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선빵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행위예요. 제가 이전 콘텐츠에서 선빵 서비스 하라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선빵을 쳐야 돼요? 이 상황에서 내가 고객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너무 모르겠는데요? 그때 인사를 하면 됩니다. 인사를 하면 돼요. 내가 지금 뭘 먼저 해줄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인사를 하면 됩니다. 이게 뭐 전중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고객이 도착했을 때는 당연히 뭐 반갑게 맞아주는 인사가 될 수 있겠죠. 네, 뭐 반갑습니다 라든지, 혹은 이제 중간에가 가장 애매해요. 중간은 과연 어떤 선빵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 중간에도 인사를 하면 돼요. 뭐 그때 갑자기 뭐 중간에서 식사하고 계신 분한테 야 어서 오세요 이제 이럴 건 없고요. 그냥 이제 눈이 마주쳤을 때 목례를 간단히 하는 그런 인사,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히 말씀해 주세요. 혹은 그 고객한테 필요 없는 거 같은 거일지라도,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확신이 없더라도 그냥 가서 뭔가 권유할 수도 있어요. 네, 물 한 잔 더 따라 드릴까요? 혹시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더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먼저 그렇게 얘기, 인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서비스 마인드가 함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웃어서 행복한 건지 행복해서 웃는 건지 그 경계가 애매하죠. 둘 다 맞는 소리죠. 그것처럼 직원이 이렇게 인사하는 게 인사라는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나부터가 고객을 맞이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계속 셀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서비스 마인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피크앤드 법칙과 초두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서비스 경험이라기보다도 이 전체 고객 경험은 크게 이 전체 여정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기억해서 어떤 긍정적인 감정으로 기억된다라기보다도 이 여정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그리고 끝부분을 위주로 많이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착해서부터 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선빵 서비스 한 번에 감동을 한 그 기억을 갖고 있고, 마지막에 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혹시나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다음에 또 와주시면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던 그 모습이 결국 전체 여정을 대변해서 기억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피크 앤드 법칙이에요. 피크와 끝 부분을 기억한다. 그 부분에서 인사, 전중후 단계에서 전과 후, 이제 이 두 개를 잘 챙기면 된다라는 거죠. 중간에서 선빵까지 할 수 있다라면은 너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초도 효과 말씀드렸는데 이건 너무 유명하죠. 처음에 어떤 생긴 이미지가 다음에도 계속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다음의 판단에 결국 이제 처음에 우리가 밝게 인사해서 좋은 서비스 업장이라는 그런 인상을 줘야 그 다음에 어떤 고객 접점 상황에서도 좋게 인식할 확률이 커진다는 겁니다. 네, 처음에 인상이 불친절하면은 그 다음 행동도 되게 어떤 객관적인 사고를 갖고 그런 편향을 최대한 제거하고 계속 접점 순간별로 판단해주는 이성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번 감정 상해버리면은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인사는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낯선 공간에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함으로써 널 도와줄 사람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그냥 단순히 여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너를 돕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느낌을 줌으로써 이 낯선 공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서비스 상황에서 인사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고객과의 신뢰관계 형성, 그리고 두 번째는 선빵 서비스로서의 가장 직관적인 행위 중 하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 마인드, 함께 일하는 서비스맨들과의 마인드를 함양해 갈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비스에서는 처음과 끝이 생각보다 중요한데 그 처음과 끝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인사다. 그리고 마지막, 고객은 이런 낯선 공간에서 불편함, 불안함을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섬세한 서비스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예시에서 잠깐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전중후에서 어떤 인사를 하면 좋을지 간략히 한번 다뤄볼 건데, 그거는 다음 콘텐츠에서 마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 편안한 분위기와 비가 오는 분위기를 이 영상에 한번 녹여내 보고 싶어서 문도 이렇게 열고 좀 더 각도도 다르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은 굉장히 서비스 접점 단위에서의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좀 더 서비스 전략적인 부분, 운영적인 부분, 그리고 인원 관리라든지 서비스 매뉴얼이라든지 좀 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뤄보려고 해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고객 접점 단위에서부터의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접점 단위에서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좋은지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후에 더 다양한 콘텐츠들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기본으로 알고 계시는, 하지만 이젠 더 나아가서 서비스의 기본이니까 인사를 해야 돼가 아니라 왜 인사를 해야 되는지 많은 정보를 받아가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콘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